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에는 구강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독일법의 구강은 이제 우리 앞에 강의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걸 넘어가면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사적으로 5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 용도 지역 지구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마지막 항목인 지구 단위 계획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러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우리 일반 토지 소유자들은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관리 계획에 잘 맞게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개발행위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에 가서 심사받는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는 뭐 다른 거 모르시더라도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죠. 수업 시간에 공부하신 거.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적재,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을 할 때는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 특별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절차를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도 맨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기서 허가를 안 받는 거를 뺄 줄 아셔야 돼요. 허가를 안 받는 행위를 제가 빼드릴 테니까 잘 보셨다가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허가를 받는 대상 5가지를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허가 절차.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가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뭐 조건부 허가, 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이 들어가면 5가지의 일반 기준에 맞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5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난 게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 기준 5가지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의 제한. 자, 우리 법에는 허가 신청을 당분간 안 받아주겠다. 뭐 최대 3년짜리도 있고 최대 5년짜리도 있는데, 그런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 제한이라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허가 신청을 아예 안 받아주고 허가를 제한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허가 신청하지 마시오. 또는 연장을 해서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예, 이런 제한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 관련돼서 허가를 제한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준공검사 대상 3가지. 자, 무허가 개발행위 하면 3년 3천만 원 처벌,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눈에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허가받은 대상 5가지가 있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는 5가지 기준에 모두 맞아야 되고, 허가를 일정 기간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대상, 자, 무허가 처벌, 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5가지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먼저 허가 대상 5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 5가지죠. 1번부터 5번까지. 자, 특별 광역, 자치자치도 시장문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자, 우리 공작물은 비닐하우스, 철탑, 광고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건물의 건축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재축을 하든 이런 것들이 모두 건축이기 때문에 이거 다 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원칙이에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원칙 규정이고, 빨간색으로 쓴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 예외니까 그 예외를 빼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원칙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자, 물건은 목재나 석재 이런 것들인데요. 자, 물건을 어디서 쌓아둘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거냐? 잘 보세요. 자, 용도지역 이름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농림지역은 빼고 녹지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아닌 울타리 바깥에. 자, 우리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에 개인적인 땅은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 국유지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국유지에다가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녹지관리 자연환경에서 자, 울타리 안쪽이 아닌 바깥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자, 이때 주의할 점.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 바랍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녹지관리자연에서는 허가를 받지만 자,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행위 있죠. 자, 우리 형질 변경은 토지에 대한 각종 공사.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실무에서는요, 이런 말 들었었어요. 자, 토지 형질 변경은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서 뭐 전원주택 부지로 바꾼다.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또는 임야를 형질 변경해서 뭐 공장 부지를 짓는다. 이런 식의 형질 변경이 있는데 그 형질 변경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런 공사를 모두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형질 변경 공사는 땅을 파고 뭐 흙을 덮고 이런 거 평평하게 작업하는 거 정지, 포장, 매립 이런 것들을 다 형질 변경 공사로 보기 때문에 형질 변경 공사는 모두 다 허가받으러 와야 되는데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아까 위에 물건 적재할 때도 농림지역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시고 경작을 위한 절도 성토도 농사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쌓을 때 허가 안 받고 자, 경작도 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안 받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토석 채취는 특별한 게 없고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분할. 자, 우리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할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1번, 2번, 3번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분할인데 우리 여기선 중요한 게 2번하고 3번을 보시면서 이 분할은 정상적이지 아니한 분할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건축법에는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자, 이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토지를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자, 주거지역에서 토지를 분할을 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되면 그 토지가 너무 작은 토지라서 허가 심사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럼 이 분할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면 허가를 안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하시고 요약집에 우리 적어두시고 책에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안 받고 미만이 허가를 받는 거죠. 분할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 심사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분할을 할 때 인허가를 받지 않고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하는 것도 토지 모양 자체가 좁고 긴 모양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이런 분할도 좋지 않은 분할이니까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 녹관자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허가를 받는 것인데 자, 우리 허가를 안 받는 걸 제가 골라볼게요. 자, 먼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거 허가 안 받죠. 그리고 분할할 때도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 5가지 개발행위 모두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자, 우리 도시군계획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하는 사람도 개발행위 할 때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 우리 3가지가 있었죠.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자, 그 사업 모두 공익적 사업이니까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사업 3가지는 무조건 허가를 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가 안 받는 걸 잘 골라내셔야 돼요. 도시계획사업,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거, 분할할 때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안 받는 거 한 4가지 정도 제가 좀 짚어드렸고 원칙적으로 파란색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를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건물 짓고, 녹관자에서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경미한 변경은 뭔가요? 자, 우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도 변경 허가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사업 기간을 늘지 말고 단축하는 거. 사업의 부지 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이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 허가 없이 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허가 안 받는 게 또 있네요. 그쵸? 자, 위에 있는 큰 박스에서 허가 안 받는 것도 있었고 밑에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인데 자, 변경 허가 안 받는 경미한 변경이 있다. 사업기간의 단축, 사업의 부지 면적이나 연면적 5% 이내에서 축소할 때. 자, 우리 다음 내용 가볼까요? 자, 그 밖에 허가를 안 받는 행위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앞에서 이렇게 배웠고 허가 안 받는 걸 봤는데 우리 법에는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안 받는 예외 규정을 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도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자,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자, 재해가 발생해서 응급조치로서의 개발행위 할 때는 당연히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행위 후 1개월 안에 신고는 하셔야 돼요. 자,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개발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1개월 안에 신고.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물을 증축, 개축, 재축을 할 때. 자, 우리 건축법상 신고 대상은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려운 거지만, 자, 건축법에는 신고로 짓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연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면 뭐 1층 사이즈를 50, 2층 사이즈를 40 이렇게 내면 합쳐서 연면적의 합이 90제곱미터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물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정도 규모, 100제곱미터 규모 내에서 증축을 하거나 개축, 재축을 할 때는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추가로 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여기 신축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100제곱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개축을 하거나 100제곱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증축, 재축 같은 거 할 때는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신축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 안에. 자,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 해가지고 볼까요?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에서 자, 무게 50톤,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자, 이런 세 개의 단위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자, 공작물이 도시역에서 자, 무게로 재든 50톤 이하, 부피로 50세제곱미터 이하에 걸리든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하나만 걸리면 허가를 안 받는 공작물로 추가적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안에서 공작물의 무게가 40톤짜리 그럼 허가 안 받는 공작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공작물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습니다. 자, 녹지관리 농림 같은 땅 안에서 자, 원래 공작물은 대표적인 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농사 짓는 것 또는 어업용 비닐하우스니까 주의할 점은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는데 단 육상 어류 양식장은 그 어업용 비닐하우스라도 허가 안 받는 비닐하우스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를 받는 비닐하우스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농림어업용이면 농사 짓거나 어업용 비닐하우스니까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토지 형질 변경도 보시면요.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자, 정지. 아까 우리 절토나 성토가 땅을 파거나 흙을 덮는 건데 50cm 이내면 이거 경미한 사이즈로 보는 거예요. 또 밑에 니은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얘기는 형질 변경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가 조성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 이미 끝난 토지에서 추가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형질 변경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하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다시 한번 형질 변경한다는 것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왔으니까 한번 눈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엔 어렵습니다. 허가 안 받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50cm 이내의 절토, 조성이 완료된 이런 대지에서 추가적으로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토석 채취도 이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를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맞추시면 돼요. 자, 요거는 공작물과 다르게 자, 면적과 부피를 동시에 다 맞추셔야 돼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토석 채취했을 때 허가 안 받고 자, 토지의 분할도 자, 좋은 일로 하는 분할이 있습니다. 자,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후 분할할 때 자기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쓰기 위한 분할. 네 번째, 자기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설로 들어갔다. 자, 도시계획설, 공공용지, 사도 이런 것들은 다 목적 자체가 좋은 거니까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분할이니까. 또 마지막 미음번도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안 받는 거죠. 아까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받으니까 건축법 57조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고 허가 안 받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 대신 1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되고 자,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물이 소규모 건물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증축, 개축, 재축 같은 행위만 허가를 안 받는 것이죠.
자, 그 밖에 경미한 행위들. 자, 공작물이 도시역에서 무게가 50톤 아니면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들. 그 다음에 농림모험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다. 단 육상의료학 시장은 받아야 된다. 자, 형질 변경도 50cm 이내 절토성토 정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다시 한번 형질 변경 2차적으로 하는 거. 토지 분할 좋은 일로 하는 거 있었죠. 자, 사도개설허가 공공용지, 자기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서로 들어갔다. 자, 목적 자체가 좋은 목적이니까 허가를 안 받는 것이다. 자, 분할 제한 면적 이상도 허가를 안 받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허가 안 받는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거 뒤에 걸 보시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분. 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강의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그리고 9강은 다시 한번 2편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